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한파 취약계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원 16,000가구가 연탄의 온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전국 불안으로 연탄 기부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주택가 골목. 자원봉사자들이 양손에 연탄을 들고 쉴 새 없이 비좁은 골목길을 오갑니다. 그 덕에 집안 창고에는 어느덧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연탄 갖다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연탄불 없으면 추워서 못 베겨요. 그 연탄으로 의지해가지고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연탄 한 장 가격은 900원. 한 집에 하루 최소 6장에서 7장, 한 달에 20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매달 연탄값만 20만 원 가까이 드는데 거리에 따라 연탄 한 장에 50원에서 200원 정도의 배달비까지 붙어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떼는 가정은 이렇게 골목이나 언덕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비가 많이 들다 보니 취약계층에겐 큰 부담입니다. 해마다 한 30%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 배달로에 붙이는 돈이 연탄값은 거의 안 먹으려고 댕기. 정부가 주는 54만 원가량의 연탄 쿠폰으로는 겨우내 필요한 1,200장 가운데 절반 정도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의지하는 곳이 바로 연탄은행인데 최근 기부가 크게 줄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해 12월 후원받은 연탄은 89만 4천여 장으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해 후원하던 기업이 많이 중단하고 또 후원금도 줄인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는 후원 가구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전국에서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맞는 가정은 강원 16,000가구를 포함해 약 7만 4천여 가구. 하지만 최근 기름값과 가스비의 상승으로 연탄에 의지하는 가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영서 전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도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과 화천 영하 17도, 춘천과 홍천, 양구와 인제가 영하 16도로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6도에서 8도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강원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자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한파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노인시설 난방비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한파 속에 어제 강릉에서는 언 수도관을 녹이던 기계가 폭발해 6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면 종종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8분쯤 강릉시 왕산면의 한 주택에서 언 수도관을 녹이던 중 기계가 폭발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동파된 수도관을 녹이다 해빙기가 폭발하면서 작업하던 마을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빙기는 언 수도관을 녹이는 기계인데 호스를 통해 100도에 가까운 고열의 스팀을 뿜어내 수도관 안 얼음을 녹이는 원리입니다. 이번 사고는 고열의 스팀으로 수도관 안에 가득 찬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해빙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풍선에 우리 바람 넣잖아요. 넣었다가 탁 놓으면 이게 날아가잖아. 그런 식으로 이 탱크도 폭발하면서 이제 서 있는 사람을 때린 거죠. 지난 2012년 태백에서도 60대 여성이 언 수도관을 녹이던 중 해빙기가 폭발해 튄 파편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빙기 연결 호스가 꺾여 수증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기계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문가는 급격한 압력의 수축과 팽창 변화를 일으키는 해빙기를 사용할 경우 압력 조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폐쇄관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는 압력과 수축에 의해서 관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갖다가 감사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아니면 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정품이 아닌 것을 쓸 경우 안전장치가 미비해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빙기를 임대한 수도업자가 이를 자체 제작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해빙기를 국가수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파크골프에 주력하고 있는 화천군이 올해 첫 전국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대회 예선 첫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찾아오며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천 북한강변 산천어 파크골프장입니다. 눈이 내려앉은 잔디 사이로 주먹만한 공을 천천히 굴립니다. 방한용품을 껴입은 동호인들이 영하 10도의 강추위도 잊은 채 파크골프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화천에서 올해 파크골프 시즌 첫 전국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예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일반 참가자 1명과 시니어 참가자 1명이 팀을 이뤄 본선 이틀 동안 가장 낮은 타수를 기록한 팀이 승리를 거머쥡니다. 우승팀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화천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 매니아 1,300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화천에서 이런 큰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가 매년 4차례 열립니다. 다양한 코스의 36홀에다 천혜의 경관을 배경 삼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인기 비결입니다. 굉장히 전국대회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여건이 잘 돼 있어요. 경관도 수려하고 화천 매니아들이 많죠. 실제로 지난해 화천 파크골프장을 찾은 사람은 모두 59만 5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만여 명이 외지인이었습니다. 이런 수요에 힘입어 화천군은 기존 3곳에 더해 산해면과 간동면에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파크 동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메이저급 대회로 또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당뇨나 암 등 고령 환자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천 명소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드는 등 화천 골프를 지역 경제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이 올해 3, 4월에 춘천, 원주, 강릉에서 각각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원은 춘천 신동초 부지, 원주 영서고 실습지 부지, 강릉 노암초 제2운동장 부지에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 교육문화관 별관 개축을 오는 11월 마무리하고 원주에 진행 중인 강원 온라인 학교 증축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등 12개 직속기관 설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기울어지면서 2명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슬로프에서 정설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스키장 측은 사고 원인을 쉬쉬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낮 12시쯤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던 2명이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손목과 발목을 다쳤고 20대 남성은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일단 애가 요추 2군데하고 갈비뼈 7군데인가? 네. 그렇게 부러져서 지금 의무실에서 방치하고 있었어요. 하도 아파가지고 애가 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프다 그러니까 애 엄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빨리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라고. 당시 사고는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기울어지면서 발생했는데 스키장 측 과실로 확인됐습니다. 슬로프 설지를 관리하는 정설차가 고정장치에 줄을 걸어 작업을 하다 운행 중이던 리프트 의자에 줄이 걸려 사고가 난 겁니다. 정설 작업은 주로 사람이 없는 야간이나 휴식 시간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슬로프 운영 시간에 리프트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리프트에는 18명이 타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스키장 측은 이런 사실을 쉬쉬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원래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좀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 좀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스키장 측은 사고 당일 원인을 묻는 취재진의 전화에도 큰 사고가 아닌 것으로 안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고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뒤늦게 사고 원인을 설명하며 개별적으로 질의한 언론사에 사고 원인을 알려줬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설차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가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기존 직장운동 경기부를 재편해 육상과 노르딕 스키, 농아인 컬링 등 3개 종목 12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동계 종목 지원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국제대회 경쟁력과 강원도에서 5년간 동계체전이 단독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종목을 선정하고 2026년 1월 휠체어 컬링팀 6명도 편입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일 강원에서 열리는 제2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는 강원도에선 7개 종목 59명이 참가해 준우승을 노립니다. 강원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 각 실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새해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가장 큰 쟁점은 강원개발공사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도개발공사의 통합으로 의회 안에서도 적절성과 통합 방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13일까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유치에 관한 조례안 등 34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감, 원감급 이상 교육공무원 420명에 대한 인사를 3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홍천교육장에는 문선옥 양양고 교장, 화천교육장에는 문영숙 춘천교동초 교장, 인제교육장에는 최수호 두촌초 교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설되는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에는 박성관 인성생활교육과장이 선임됐고 직속 기관장인 강원교육연구원장에는 이수인 인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직위 승진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춘천시가 외국인 유치에 주력합니다. 작년 1월 기준 춘천 지역 외국인 수는 5,052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자 춘천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협력관을 신설해 중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들이 춘천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민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 후평산업단지의 디지털 저탄소 전환을 위한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후평산단 내 물류센터에 자율 이동 장비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50억 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통합 운영센터에 150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280억 원을 3, 4년 동안 나눠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산단이 국가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첨단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2시 22분쯤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50대 주민이 주택 보일러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주택 1층 70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